안녕하십니까. 수학 이정환입니다. 2021년 첫 모의고사였죠. 3월 학력평가 총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3월 학력평가다 보니까 아직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었죠. 어떤 선생님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월 학력평가 너희들 의미 없지 않느냐. 어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왜 봐요? 의미 없는데 왜 봐요? 우리 이 3월 학력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찾고 또 반성하고 보완시키고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거쳐가는 이런 시험 하나하나 모두가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아직 3월달 이 학력평가는 전 범위가 들어가지 않았죠. 수원과 수투는 전 범위였어요. 수원과 수투는 전 범위였고 바로 이 선택 과목이 바로 아직 1단원에서도 일부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범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일단 올해부터 바로 수능의 체계가 바뀝니다.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이냐, 기하를 선택할 것이냐, 미적분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유불리라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의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너희들 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수원과 수투 전범위 나왔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21번, 29번, 30번이 어려웠어. 그런 어떤 번호가 주는 뉘앙스가 있는데 지금은 14번, 15번, 21번, 22번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구나. 그리고 선택형 문제에서는 28번, 29번, 30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번호만 하더라도 벌써 7문제 정도가 됩니다. 바로 이 7문제가 결국 여러분들의 대학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수원에서 11문제 나왔고요. 수투 11문제 나왔습니다. 아마 수원과 수투 이렇게 11문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전에 나왔던 그런 경향을 그대로 지켰던 흐름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 수열에 관련된 문제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삼각함수 문제는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 삼각함수가 수능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첫 회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삼각함수 문제는 그래 별로 안 어려웠죠. 우리가 공부는 좀 깊게 했던 학생들도 막상 수능이나 알겠지? 평가원 이런 시험을 치를 때는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첫 회니까. 첫 해니까야. 잊지 마라. 첫 해니까. 그러나 이제 올해는 삼각함수 문제가 들어가는 바로 두 번째 해입니다.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삼각함수의 활용이죠. 바로 이 활용에 관련된 공부를 작년에는 그냥 적당히 하더라도 그래 수능을 치러내는 데 있어서 문제될 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올해는 이게 결국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공부에서 이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을 특히 활용 문제들을 더 깊고 더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또한 수열에 관련된 것은 그래 개념은 얕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개념적인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문제가 바로 사고력을 요구하고 그 순발력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끈기와 오기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연습을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투는 작년까지 이제 이과생이었던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요인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다항함수에 관련된 특히나 3차나 4차 함수가 갖고 있는 그 그래프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깊게 공부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보듯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리겠죠. 그 출제 의도, 그래 선생님들이 맨날 출제 의도 이런 얘기 하는데 너희들도 깊게 공부하고 다시 문제를 보면 그 출제 의도가 한결 잘 느껴지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수원과 수투는 우리 선택을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올해
신유형이 아마 개발될 것 같아요. 수능의 체제가 바뀌는데 갑자기 기존에 나왔던 그런 중요한 유형은 뭐 당연히 나오겠지만 새롭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유형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자, 또한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더 많이 개발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문제들을 풀릴 수 있도록 선생님으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택 과목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1단원의 일부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전범위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된 것이 아니라서 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수능을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맞죠? 자, 우선 공통 영역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자, 요거 3점짜리지 않습니까? 자, 제가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그리고 정답률이 좀 낮았던 그런 문제들을 준비를 하는데 3점짜리인데 이런 문제 풀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1에서부터 10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10번 다 더하자. 정답은 가. 그런데 자, 이걸 잘 관찰해 보시면 2분의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항까지가 같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했다라면 3점짜리 문제 작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3점짜리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 그런 어떤 경향들은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11번 문제 4점짜리였는데요. S1-S2. 제가 자세한 해설은 따로 준비를 해놓았죠. 자, 지금 이제 총평이라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그리고 자, 왜 어려워했는지 그런 원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시험을 좀 대비하기 위함도 선생님 이 총평을 준비하는데 알겠죠? 목적성이 있어요. S1-S2인데 S1을 따로 구하고 S2를 따로 구해가지고 얘 구해가지고 시간을 이만큼 써먹고 답은 맞췄다. 답은 맞췄으니까 중요하다? 아니야.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런 부채꼴에서 이와 같은 부채꼴을 빼버리는, 즉 이 부분의 면적을 C라고 둔 다음에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부채꼴 면적에서 부채꼴 면적 빼버리기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좀 더 이런 문제를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5번인데요. 자,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합답형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이렇게 삼각함수에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야, 도형이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가 눈에 많이 띄어요. 자, 그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삼각함수 그리고 중등기하,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따로 어쨌든 정리를 시험 문제 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중등기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1번 문제 또 보시니까 어떻죠? 이것도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지금껏 나왔던 삼각함수의 문제보다는 월등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사인 법칙의 어떤 활용, 코사인 법칙의 활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올해 좀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번 문제 이제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요. 대칭성에 관련된 어떤 주제, 그리고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FT의 그래프 개형을 좀 더 빠르게 여러분 추론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이 대칭성이라고 하는 녀석의 대칭성과 정적분이라는 소재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2번까지 살짝 살펴봤는데 아이들이 3점짜리, 4점짜리,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마음껏 쓰고 있다는 거죠. 정답을 맞췄다, 틀렸다를 떠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아까 승부처 같은 문제, 7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어. 30분 만에. 이 문제도 풀 수 있어. 40분 만에. 안 되잖아. 우리는 주어진 100분 안에 바로 30분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1등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만약에 1컷이 한 92 정도로 형성되는 느낌이 있다라면 최소한 2문제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맞히셔야 되잖아. 100분 안에. 맞죠?
우리가 마친다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마친다.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공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면 뭐 A 선생님, B 선생님의 어떤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내가 소화시키고 정작 내가 시험 문제에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택 확률 통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통계는요, 결국 27번, 28번, 29번, 30번 이렇게 네 문제 중에 사실 27번은 승부처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점짜리긴 한데 생각보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웠다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7번, 28번, 29번, 30번 아직은 시험 범위가 중복 조합까지만 나왔고, 그런데 이 네 문제를 푸는 그런 패턴이 똑같아요. 분류하고요. 알겠죠? 자, 분류를 하는데 좀 많아진다. 케이스가 많아진다. 그러면 뒤로 가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하는 거지. 알겠어? 사고력보다는 뭔가 이렇게 분류를 꼼꼼하게 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하고 각 기준에 맞게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신 다음에 더하시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난이도는 좀 풀만하지 않았나,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과거로 따지면 이제 나영, 이제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과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조금은 이 수원 수투를 우리가 공통으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확률 통계는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공부해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대학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확률 통계 8문제는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시험 범위가 전 범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이제 확률, 그다음에 통계에 관련된 문제. 자, 경우의 수 확률 통계에서 총 8문제 나오죠. 2점짜리, 3점짜리 5문제입니다. 4점짜리 3문제는 바로 28, 29, 30이에요. 그래서 분류하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요, 평가원도 9가지 케이스 분류, 이런 것도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9가지, 11가지. 바로 이 전년에 치러졌던 그 확률 통계 문제를 보시더라도 한 11가지 정도의 케이스 분류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하는데 11가지나 분류해야 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욕할 게 아니야. 알겠지? 나올 수도 있는 현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선택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사실 27번, 28번, 29번, 30번 이렇게 이렇게 네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것이 좀 쉽고요. 자, 이 3점짜리 문제에서 아이들이 0팩토리얼이 1이다라는 것을 몰라서 잠깐 고민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0팩토리얼이 1이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도 있는데 고1 때 여러분들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1 때 배웠던 거니까 0팩토리얼이 1이다라는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내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선택 미적분도 급수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만 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지엽적이지 않고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수능은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이 파트는 우리가 이제 급수를 위해서, 그리고 급수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수열의 극한 한 문제, 급수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급수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정적분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이 좀 띄기 때문에 급수에 대해서는 이제 도형편 그쪽에 좀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나 선택 미적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도형, 그죠? 급수의 도형의 활용, 그 다음에 덧셈 정리,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 이런 것들이 바로 도형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수원에서도 뭐 삼각함수 때문에 도형이 많이 등장하지만 더불어서 선택 미적분에서는 알겠죠? 도형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고, 자, 중등 기하부터 좀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자, 중등 기하, 여러분들, 자, 문제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들 선생님 짚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잘 적어 놓으시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중등 기하에 대해서 여러분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강의 없습니까? 찾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바로 이투스에 무료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시면 돼요. 자, 교환을 따라서 연습해보고 직접 그어보고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어떤 중등기하의 알겠죠?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28번 가계 이등분선과 좀 결합해서 나왔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에 수능 특강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먹는 그런 과정들. 원위에 2점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연결하면 현이구나. 그리고 중심에서 현에 내릴 수선의 말은 바로 현의 중점에 떨어진다. 이런 사실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30번 같은 문제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풀었던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풀이법이 있긴 있는데, 약간 좀 직관적인 어떤 풀이로 정답을 맞힐 수도 있었던 그런 그 직관은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선생님조차도 그 직관이, 불안정해요. 맞죠? 그렇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답을 내기 위해서 약간, 정말 모를 때 써먹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지. 그게 모든 풀이에서의 어떤 적용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다소 풀이가 길어지더라도 꼼꼼하게 여러분 푸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붙여드리면, 예년까지는 미적분 문제가 11문제, 12문제 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8문제고요. 4점짜리 문제는 28, 29, 30, 딱 3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킬러 문제를 푸느라고 여러분 급급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비킬러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보시면서, 자, 개념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 개념의 활용적인 측면을 더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기하. 자, 선택기하에 대한 얘기는요, 아직은 2차 곡선의 정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골고루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근데, 29번이나 30번 문제는 상당히 좀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을 이제 주변에 제가 이제 기하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과 좀 많은 얘기를 해보니까 미적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기하를 선택했다. 근데 막상 기하를 하다 보니까 좀 할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적분을 선택했든 기하를 선택했든 우리는 어쨌든 이과를 가기 위한, 이과의 그런 학과를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하가 결국은 잘 맞는 과목이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맞죠? 자,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 끝까지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총평을 3월 합평이다 보니까 조금은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길게 준비가 됐네요. 자, 1컷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직은 이 재학생들만 봤던 시험이기 때문에 1컷의 의미는 그냥 재학생들 중에서 내가 이 정도 차지했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너의 약점 파악을, 알겠죠? 약점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다. 자, 그런 의미를 좀 여러분 부여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궁극적 목적 뭐라고요?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수능 잘 보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EBS 문제 작년까지는 70% 연계율을 갔는데 사실 그 연계율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안 나오잖아. 근데 상황적으로 약간 조금 몇 문제 정도는 EBS 풀어봤더니 바로 그 문제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로 낮췄습니다. 자, 낮췄다고 해서 그러니까 EBS 문제는 풀어보지 말아야지?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떤 문제집을 풀든 열심히 여러분 끝까지 푸신다라면, 또한 EBS 문제가 또 수능과, 알겠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구성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별 구성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EBS 문제 풀어보시고 그것을 변형 발전시킨 문제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제작을 했는데, 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킬러 문제보다는 그냥 4점짜리, 좀 까다로운 4점짜리 문제가 여러 개 배치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갭을, 그죠? 이 급간 격차를 벌리게 됩니다. 자, 따라서 킬러보다는 비킬러, 중킬러 4점짜리를 여러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바로 포텐이라는 선생님의 멋진 이 교재와 강의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포텐 시즌 1, 2, 피날레 이렇게 3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텐 푸시면서, 알겠죠? 대학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실전 감각을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자, 예전에 이제 풀었던 그 번호의 뉘앙스랑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어떤 전략이나 번호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다 다릅니다. 자, 따라서, 자, 실전 감각을 좀 키우고자 올해 모의고사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만 푼다고 해서 대학 가는 건 아니지만, 모의고사 풀면서 우리 항상 모의고사의 목적이 뭐죠? 부족한 거, 약점 파악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 약점을 파악해야지만이 그 부분을 더 보완시킬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다. 이것만큼은 진리인 거예요. 오케이.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 항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보고 나서 와, 난 이번에 나 이거 너무 많이 틀렸어. 자신감이 꺾였어. 멘탈 나갔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멘탈이 나갔다 했던 것도 실전 경험으로서 자, 의미 있게 여러분들 부여를 하시고 자, 뭐라고요? 약점 파악 집중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 다해서 자, 우리 수능 궁극적인 목표 수능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3월 학력평가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